도정법이 뭐죠? 이렇게 도시 정비에 관한 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줄여서 이제 도정법이라는데, 이제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재개발하면은 그 뭐 조합장 구속되고, 뭐 조합 비리 뭐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원 조합원들하고 또 반대 세력이 생기죠. 흔히 말하는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 비대위는 공식적인 기구는 아닌데, 어느 조합이든지 보면은 재개발 조합장, 그 다음에 뭐 대의원, 이사, 감사, 뭐 총무 여기는 전부 다 그 토백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비대위도 조합원이어야지 비대위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합원 지위를 사서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눈에서 조합을 바라보는 거하고 조합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은 이제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을 짚은 기사예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자, 구역 내에 살아야 조합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비대위 출신은 여기가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나고, 이제 추진위 성립되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나고, 이렇게 막 하던 중에, 아, 이제 저기가 좀 괜찮겠네 하고, 나중에 조합원 지위를 사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비대위 쪽에 많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대위 쪽에서는 절대 조합장이라든지 이사라든지 감사 이쪽에 예, 이 라인에 거의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나중에 합류가 된 사람들이고 쉽게 말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전세 끼고 조합원 지위만 사는 거지 거기 살고 있는 조합원들은 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합 사람들은 비대위 사람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비대위 측에서 보면은 조합 사람들이 일을 잘하고 투명하게 하면 괜찮은데 자꾸 그런 게 이제 비리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비대위를 이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현 시스템에서는 조합을 일부 주민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밖에 없다. 현 시스템 안에서, 현 법 체제 안에서는 타 지에 거주하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카르텔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카르텔이라고 하는 건 아마 뉴스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몇 개 안 되죠. 반도체는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모든 전자기기 보면 반도체가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아요. 근데 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들끼리 카르텔을 맺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동맹을 맺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반도체 이거 예전에 5만 원에 팔았는데 우리 이거 그냥 어차피 다른 애들은 못 만드니까 우리끼리 이거 10만 원의 가격을 담합을 해버리자. 팔아야 되지만 누구가 이렇게 막 대량으로 산다고 가격 내려주고 하는 걸 하지 말고 우리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10만 원을 계속 고수하자. 이런 의미로 카르텔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격 동맹이라든지 기업 담합이라든지 그다음에 뉴스 보면 왜 뭐 대기업들끼리 뭐 건설 뭐 기자재 뭐 담합 의혹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담합 의혹 이꼴 카르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조합원 내에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네들끼리 그냥 무슨 꿍꿍이 송 맺어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타지 사람들은 그 조합에 들어갈 수 있는 위치 자체가 안 돼, 신분 자체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만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띠게 됐어요. 엄격한 안전진단이라든지 조합원 임원 등의 요건을 담은 조항들은 투기 수요 유입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에서 포함이 됐다. 근데 20년을 이렇게 맡다 보니까 100번 넘게 개정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자주 손을 본 거죠. 투기 수요 유입과 난개발 방지하는 등 좋은 취지로 내놓은 정책들이 실제로는 정비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 소방차 출입 힘든 재개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골목으로만 된 데가 많잖아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이제 이런 지역을 재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애초 규정에 방점을 찍었던 도정법은 다른 국내 법과 그렇듯이 금지사항 외에 모든 것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그러니까 부정 방식이 아닌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하는 포지티브 형식을 띠고 있다. 자, 2019년대에 시행된 도정법 41조 개정안이 대표적인데 현재까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41조에 따르면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1년 이상 구역 내에 거주해야지 조합장으로 출마할 수가 있고 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년 기간 동안에 1년 이상 그 지역에 실제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재개발 조합의 조합장 그러면은 일단 나이 좀 많이 드시고, 근데 이분이 사실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 정비 업체를 끼고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조합적으로 선출된 뒤에도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 구역 내에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외부 사람들은 조합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아예 그렇게 막혀져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보통 개발이라는 게 이제 재개발이라는 게 말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 지역을 우리가 재개발하겠습니다. 구역 지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나고, 그 다음에 설계도 그리고 뭐하고 해가지고 사업 시행인가 내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주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고, 그 다음에 착공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입주가 되는데 이런 단계별을 다 거쳐야 돼요. 그러면은 재개발의 7분 능선을 넘은 시점이 어디냐? 이 관리 처분이에요. 보통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은 이제 여기는 그래도 이제 굴러가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일 오래 걸리는 기간이 요 기간이거든요. 사업 시행 인가 기간 안에 이제 뭐 거기 조합원들이 이익 따주고 뭐 평형 배정하고 뭐 하고 하다가 여기서 뭐 시간 많이 걸리는 경우는 5, 6년, 7, 8년 이렇게 많이 걸리고 관리 처분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제한 걸릴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관리 처분이라는 거는 우리가 시험 보면 답안지가 딱 공개가 된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땅 가지고 있으면 내거는 얼마, 그 다음에 내가 30평 분양하면 분양가는 얼마, 그러면 내가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되는 건지, 거꾸로 환급을 받는 건지, 이게 정해지는 건데, 이 관리 처분 떨어질 때까지 조합장은 여기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리 처분이라는 거는 구역 지정돼가지고 관리 처분까지 보통 몇 년 걸리겠어요? 아무리 못 걸려도 10년 이상은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소방차 출입도 힘든 그런 골목에 조합장이라는 사람은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현 시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지금 현행 도정법상 도시민주거환경 정비법상 지금 현재 규정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같은 내용은 주로 재건축과는 재개발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좁은 길에 빈집이 많을 정도가 그런 상황인데도 조합장은 관리처분 떨어지기 전까지는 거기가 이제 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규정상.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죠.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조합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건 사실 맞는 말입니다. 거의 한 7, 80% 이주하고 남은 집들 보면은 조합원들은 한 10%, 20%도 안 돼요. 조합장과 측근들이 조합을 장기간 운영해 오다가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이 진행될수록 계속 조합원들이 손바뀜이 일어날 거예요. 일어날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원 조합원들보다도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철거업체라든지 선정하는 게 되게 좀 불투명하고 좀 비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뭘 만드느냐? 비대위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조합장 요건을 이제 완화한다는 거는 아까 그 지역 내에 1년 이상 거주 안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정도만 나면은 그냥 딴 데 이사 가서 살더라도 그 조합은 계속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조합장이 관리 처분 떨어질 때까지 거기에 거주해야 될 이유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이제 현실화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합장으로 들어갈 기회가 좀 더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역 내 카르텔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집행부 문제와 관련해서 이처럼 조합장이 될 수 있는 요건은 까다로운 데 비해서 조합 내부에서 권한이 큰 대의원들은 규제 없이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조합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3년 정도 임기가 돼 있는데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의원을 그러니까 조합이 청산될 때까지 계속 기간에 그 임기 정함이 없는 걸로 정관에서 만들어버리면은 조합장은 바뀌더라도 대의원들은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대의원들도 아마 급여가 좀 있을 거예요. 자, 도정법 46조에 따르면 대의원은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100명 이상으로도 인원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근데 보통 대부분 대의원 같은 경우는 한 20명 내외, 30명 넘어가는 게 별로 없고, 뭐 100명 넘어가는 건 거의 없고, 한 10명에서 20명, 요 상도 대의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대의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할 수 있고, 대의원회에는 정비업체, 제일 중요한 게 정비업체죠. 이 정비업체라는 거는 그 조합 일을 대신해주는, 조합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는 정비사업 대행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재개발을 계속 여러 번 해봤던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뭐 사업 시행인가서부터 시작해서 관리처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감정평가업체 끌어들여서 평가하는 거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정비업체입니다. 자, 이 대의원회는 정비업체의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관위 구성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의원의 임기는 조합정관에서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조합장의 임기는 조합장과 감사, 이사 이렇게 얘기는 지금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3년이라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남 3구역에서 최근 조합에서 임기가 없는 대의원회의 임기를 도입하려다가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러니까 지금 산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대의원의 임기를 도입하려고 했다는 거는 지금 현재는 뭐예요? 임기가 없어요.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조합장은 3년이라고 돼 있는데 대의원에서는 임기가 없는 걸 해놨느냐? 그러니까 조합장과 똑같이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하자라고 하니까 내부에서 갈등을 빚는. 그러면 조합장 이사 감사가 임기가 있으면 대의원도 사실 임기가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대의원은 임기가 없게 지금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없는 임기를 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을 빚기도 한다.